휘발유차하고 그다음에 수소차하고 두 개 다 불을 붙이고 해요. 아예 차에다 불을 붙인다고요? 예, 불을 붙이고 봅니다. 그러면은 수소는 처음에 예. 뭐 불이 이제 어느 정도 붙으려고 할 때 풍 하고 그다음에 수소가 빠지는 소리가 나와요. 수소가 네. 슉 빠져버리고 예. 한 5분 정도에서 10분 정도 되면 싹 불이 꺼져버리고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더 빠르게 그냥 연소돼 버리고 연소된 게 아니고 연소가 아니고 수소가 그냥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불 붙은 차에서. 예.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여주는 게 수소 안전에 대해서는 가장 특히 요즘에 이제 전기차 화재 났을 때 예. 그거에 대한 좀 대응 방법 이런 것들이 되게 조금 문제잖아요. 예. 그 배터리가 다 연소될 때까지 거의 뭐 끌 수가 없다고. 그렇죠. 전기차의 배터리가 전부 대부분이 바닥에 깔리니까 그쵸. 바닥을 갖다가 어떤 소화기를 갖다 집어넣어 가지고 깔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그거는 다 그냥 연소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뭐 현재로서는 없다고 하는데 네. 수소 같은 경우에 오히려 화재가 나도 안전한. 네. 그래서 나중에는 수소 충전소가 생기더라도 거기를 뭐 일종의 좀 사람들이 많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예, 맞습니다. 꾸미고 싶으신. 예, 예. 수소에 대한 안전을 갖다 책임지기로 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예, 수소 전담 그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조직에서 수소에 관련되는 모든 것에 대해 가지고 안전에 대해서 검사도 하고 그다음에 인정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또 주민 홍보를 안전에 관한 주민 홍보에 대한 대책도 세우고 홍보 체험관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갑자기 생각나는데 10년 전만 하더라도 하수 처리장이 굉장히 이제 지역에서는 골칫덩어리였잖아요. 근데 예. 최근에는 하수 처리장이 다 이제 지하화되고, 지하되고 그죠. 그다음에 위는 뚜껑을 다 덮었죠. 그렇죠. 그 위는 다 공원, 예. 생활체육시설로 만들다 보니까 예. 거의 이제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제 운동하러 오고 놀러 오고 하는 그런 친환경 장소로 이제 변모하는 걸 많이 봐왔으니까 예. 약간 수소 충전소도 미래에는 그런 이제 지역 시설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드네요. 그 미래에는 나는 그런 시설보다 하나의 이제 복합 충전소로서 여기서 뭐 수소 충전소도 있고 전기 충전소도 있고 뭐 네. LNG나 그다음에 뭐 그 일반 주유소도 있고 이렇게 하고 하나의 복합적인 이제는 충전 시스템이 되고 거기에 뭐 편의 시설 정도 들어가고 이렇게 아마 돼야 될 거로 봅니다. 사람들이 와서 골라 넣을 수 있는. 예, 골라 넣고 그다음에 거기서 간단하게 뭐 지금 뭐 살 수 있고 이렇게 편의점도 있어가지고 그러한 이제는 하나의 그 공간으로 만들어질 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수소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뭐 수소차도 제일 먼저 만들었고 수소 트럭도 제일 먼저 만들었고 잘 하고 있는데 이게 특히 이제 수소 에너지 이용하는 게 우리나라만의 어떤 특장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외국보다? 우리나라에서 뭐 수소 경제가 더 잘 될 거다? 그런 상태인데 우리나라가 이 수소에다가 매달리는 거는 지금 모든 화석 연료에 대한 우리는 거의 100%를 갖다 수입을 하죠. 그쵸, 100%를 수입을 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나는 그 화석 연료에서 떠나 가지고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을 갔을 때 네.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해가지고 특히 이제는 풍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바이오매스 쪽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유럽 쪽은.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는 풍력도 별로고 그다음에 태양광도 별로고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갈 수 있는 것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수소 쪽으로 밀자. 그래서 수소가 하나의 대안으로 되는 거고. 그래서 물론 이제 수소 현재로서는 대부분이 이제는 화석연료인 하이드로카본에서 이제 이렇게 추출 수소로 써야 되는데 네, 그렇죠. 현재로서는 그 추출 수소로 쓰는 것도 실제로 그렇게 하는가 아니면은 해외에서 이제 그린 수소를 생산해 가지고 그린 수소를 갖다가 도입을 해서 쓰고 수입. 예, 수입을 해 갖고 쓰고 그다음에 국내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폐기물에서 수소를 뽑아서 쓰고 이런 방향으로 가면은 우리나라의 그 2050년 탄소 제로를 갖다가 달성할 수 있는데 큰 하나의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린 수소, 블루 수소, 그레이 수소 다 같이 쓰자는. 그 다 쓰고 이제 가면서 단계적으로 이제는 뭐 저기 그 말하는 우리 그레이 수소는 줄어들겠죠.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요.
근데 JNK 히터가 지금 이제 당장 하시는 게 그레이 수소. 예, 그렇죠. 저희 추출 수소로 LNG 하니까.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해내는 방식. 예, 그러면은 그게 또 어떤 이렇게 좀 나쁘게 보자면은 한계가 명확한 거 아니냐. 그렇죠. 언젠가는 그거도- 스톱될 사업 아니냐. 그것도 지금 당분간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린 수소가 예. 대세가 될 때까지는 그레이 수소에서 수소를 공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기간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짧지는 않다는 거죠. 최소한 뭐 20년은 된다는 거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원체 이제 먼 미래이기 때문에 예. 그린 수소가 도입되기 전 그레이 그러니까 LNG에서 추출하는 것만 해도 한 20년은 예. 해야 된다. 예.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기업 탐탐 통해서 그 이른바 개질기라고 예. 하는 LNG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이제 추출해내는 건 이제 기업 탐탐 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수소 충전소에 설치하고 이제 최근에 운영까지도 예. 진출하시기로 했잖아요. 예, 지난해 말에 저기 서울 상암 상암. 온사이트 수소 충전소 국내 유일한데 거기에 운영을 갖다가 2021년 1년을 갖다가 운영 위탁 입찰해서 저희가 수주를 했습니다. 운영이 되고 상업 운영을 하고 있는 수소 충전소는 지금 국내에 45개입니다. 45개. 45개가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준공이 된 거기에 지금 준공이 됐지만 아직까지 상업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수소 충전 한 5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0개 정도 수소 충전소가 완공이 됐는데 네. 지금 저는 현재 이게 배관으로 해서 수소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충전소는 울산에 투게더 충전소라고 하나 있고, 거기는 덕양 그 수소 공장에서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서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온사이트 수소 충전소, 그러니까 도시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해서 그 추출된 수소를 갖다가 수소차에 주입하는 충전소는 현재 유일하게 상암 충전소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 현지에서 바로 LNG를 예. 개질을 해서 거기서 수소를 뽑아내서 거기에서 차에다 이렇게 충전을 해주는 예, 그게 이제 상암이고. 상암입니다. 그거는 이제 계속 착착착 또 여러 개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예, 지금 저는 올 한 4월 내지 5월 정도 되면은 창원에 있는 성주 수소 충전소가 온사이트 수소 충전소로 바뀌게 됩니다. 창원 성주. 예, 그러면 이제 온사이트 방식이 2개. 예, 거기 되고 그 다음에 창원까지 같은 두 개. 비슷한 시기에 삼척에 있는 수소 충전소도 온사이트 수소 충전소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올해는 네. 상암, 창원, 삼척까지. 예, JNK 히터 입장에서는 이 온사이트 방식의 충전소가 많아져야만 좋은 건가요? 아니면 오프사이트 방식에도 이제 대규모 수소 추출기를 또 이게 하신다면서요? 예, 산업용 가열로 같은 거. 예, 그렇죠. 공장 그런 게 하루에 지금 적어도 저는 몇백 톤 또는 몇십 톤 네. 이렇게 생산하는 수소 공장에 들어가는 저희가 이제는 그 계절기를 저희가 설계해서 납품을 하고 있죠. 그런 상태고, 온사이트 이제 온사이트 수소 충전소는 앞으로 계속해서 좀 늘어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나는 그 상용차인 그 버스나 네. 트럭을 갖다가 충전하는 그 충전소에서는 온사이트 수소 충전소를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현지에서 그 수소를 바로 만들어서 예. 담아놨다가 충전해주는. 예. 예. 왜 온사이트 방식이 더 유망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것은 넥소는 지금 그냥 수소차인 넥소는 예. 1회 충전 때 맥시멈 저는 최대 5kg인데 5kg. 예, 지금 수소 버스 같은 경우도 최대 30kg을 갖다 어, 충전을 해야 됩니다. 넥소에 한 6배는 넣어야. 그렇죠. 되니까. 6배 정도 넣어야 되는데 네. 그렇다 그러면은 그런 자는 그 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투브 트레일러 같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투브 트레일러 한 대가 맥시멈 한 200kg 정도밖에 운송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 수소계의 어떤 정유차 예. 이런 거고, 운반차. 예. 그래서 그 투브 트레일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또 그런 교통 유발이라든지 그다음에 운송 문제,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투브 트레일러를 갖다가 운영을 하게 됐을 때에는 네. 또 상당히 많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투브 트레일러가 와서 투브 트레일러를 놔놓고 나가야 되고, 또 이제 빈 트레일러 그 투브 트레일러가 나오면은 그것도 빼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간들이 많이 필요한데 현지에서 직접 그냥 수소를 추출해서 쓰게 되면은 그 공간이 전락이 됩니다. 예, 현재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작년 말에 수주한 동부산
버스 수소 충전소 네. 거기에는 온사이트 형태로 지금 건설이 됩니다. 아, 그 이제 건설할 예정. 예, 수소 버스가 많아질수록 수소 트럭이 많아질수록 온사이트형 충전소가 더 많아져야 된다. 예, 그렇게 좀 동행해서 가야 된다 이렇게 예, 보면 되겠네요. 예. 그 지금 최근까지 보니까 우리나라 수소 생산량을 보면은 뭐 울산이라든지 어디죠 저기 여수 대산. 여수 대산 이렇게 큰 석유화학 단지 있는 쪽에서 생산량이 많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건 어떤 이유예요? 이제 예. 거기에 이제 수소 전용 이제 생산 공장도 있고 부생 수소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부생 수소들. 예, 부생 수소들도 있고 그다음에 수소 공장들도 거기에 다 있습니다. 대규모 수소 공장들이요. 거기서 만들어내는 거를 이제 이송을 해주는 방식. 지금 현재는 이송을 해가 각 건자는 저기 옵사이트 수소 충전소에 투브 트레일러를 해서 이송을 하고 있죠. 그게 이제 오프사이트. 예, 옵사이트. 예. 그래서 보면 이제 뭐 현대제철이라든지 예. 다른 제철소에서도 부생 수소 사업을 하겠다. 예, 이미 스타트를 했습니다. 어, 예,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거기 나오는 이제 부생 수소라기보다는 부생 수소가 아니고 거기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성가스. 아, 예, 이게 수소하고 거기는 주로 이제 수소보다는 일산화탄소가 많습니다. 일산화탄소를 가지고 이제는 물하고 결합시켜 가지고 산소하고 이산화탄소하고 수소로 만들면서 수소를 뽑아 가지고서는 수소 공장입니다. 저는. 그런 데들이 많아지면은 뭐 오프사이트 충전소에 들어갈 만한 수소들은 좀 생산량이 늘어나는 거고.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 생산하는 수소 가지고 수도권에는 상당히 많이 커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당장 그 수소 공급 가격이 좀 많이 떨어져야 좋은 거잖아요. 그 소비자들 근데 수소는 측면에서도. 생산 가격보다는 예. 운송 가격이 많이 들어갑니다. 현재. 유통비가. 예, 유통비가. 그게 생산할 때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데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데는 세계 그 정유나 석유화공단에서의 수소 가격은 파이프라인으로 공급할 때 킬로그램당 한 2,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같은 그 관내 울산 내에라도 네. 튜브 트레일에 넣어 가지고 공급을 하게 되면 6,000원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2,000원짜리가 6,000원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운송비가 4,000원이에요? 그렇죠. 이게 압축해서 넣고 다시 운반하고 하는 그런 비용 자체가 그러니까 튜브 트레일러 한 대 비용이 이제 약 지금 한 2억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 트럭 한 대가. 예. 그리고 또 운반에 드는 또 거기에 뭐 운전수랑 비용 같은 운전수 것도 그렇죠. 있고 예. 여러 가지 추가로 드는 거고. 예.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온사이트 방식을 강조를 해주고 계시는 거고. 그 옵사이트 방식으로 이제 충전소 하거나 그쪽 사업하시는 분들 들으면 되게 안 좋아하시겠네요. 아니요. 처음 이 현재로서는 저는 뭐 물론 저는 어떤 규모의 그래도 이 추출 방식도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만이 경제성이 있는 거고. 현재로서 250kg 정도 하게 되면은 거의 뭐 그 운반해서 오는 거나 현지에서 추출하는 거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현재 저는 우리 국내에 지금 소비자한테 팔고 있는 수소 가격 자체가 국제적으로 수소 가격하고 따지면은 많이 쌉니다. 많이 싼 편이에요. 예, 많이 쌉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킬로그램당 지금 거의 한 1,3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얼마죠? 우리나라가 수도권이 지금 가장 비싼 데가 킬로그램당 8,000원을 받고 있죠. 일본이 1,300원? 예, 아니 1,300원 아니라 1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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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깜짝 놀랐네. 미국은 지금 거의 한 15,000원 정도 받고 있고요. 킬로그램당. 예, 킬로그램당. 미국이 킬로그램당 15,000원, 일본이 13,000원, 우리나라는 8,000원 정도. 8,000원. 예. 그러니까 넥소 한 대가 5kg 정도 넣는다고 했으니까 예. 그래서 한 4만 원이면 4만 원이면 풀로 넣죠. 전문용어로 이제 만땅. 예, 만땅. 4만 원 넣으면은 600kg 정도 갑니다. 넥소 같은 경우. 600kg. 예. 오, 좋네요. 예. 항상 신재생 에너지가 나올 때마다 이야기가 따라 붙는 건데 항상 그 민간 사업자들은 어떤 뭐 발전 수익이라든지 마진이 이제 거의 없다. 정부가 보조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최종 구매 단가가 낮아야 된다. 이거를 좀 맞춰 나가는 게 사실은 그게 조금 어려운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나는 결국은 초창기 나는 산업이 만들어질 때 시태동을 할 때는 결국은 나는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서로가 어떤 협의를 해 나가면서 되고 어느 정도 시장이 성숙되게 되면은 저는 시장 원리에서 경쟁 관계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또 가격도 낮아지고 가격도 낮아지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현재까지는 실질적으로 이제는 국내에 구축되어 있는 수소 충전소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수익성을 낼 수 없는 구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환경부에서 수소 충전소당 최소 7천만 원 보조금을 주겠다. 연간 기준으로 그렇게 하고 수소 충전소에 적자 나는 금액의 80%는 보전을 해주겠다. 그렇게 이제는 공언을 했고 뭐 지금 아마 시행이 될 겁니다. 그 서울 상암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1년간 이제 직접 운영까지 예. 하시는 걸로 돼 있잖아요. 예. 제&K 히터가. 예. 그럼 거기는 뭐 당연히 적자. 적자인데 그거는 일거고.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는 뭐 적자 나는 거 100% 보전을 하죠. 보전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믿지는 장사는 최소한 안 하시는 거고. 그렇죠. 그럼 거기에서 좀 기대하실 수 있는 거는 뭐예요? 거기를 1년간 이제 운영을 함으로써 여기서 뭐 얻을 수 있는 것들. 저희가 얻는 거는 온사이트 수소 충전소를 운영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는 문제점들이라든지 네. 개선점들을 찾아 나가는 거, 그거가 이제는 주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가장 빠른 이제는 그 유지보수. 네. 유지보수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일어나고 그다음에 거기에 어떤 뭐 주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갖다 모을 수 있는 거고 그 두 번째 부분은 저는 그 우리 회사의 홍보입니다. 수소 온사이트 수소 충전소는 이렇게 운영된다는 거, 제&K 이렇게 운영한다는 제&K 히타가 온사이트 충전소에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는 걸 갖다가 일반 대중들한테 보여줄 수 있고 그다음에 온사이트 수소 충전소를 구축하고자 하는 지자체라든지 그다음 민간 사업자들한테 온사이트 충전소에 대한 그 데몬스트레이션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있다는 걸 갖다 보여줄 수 있는 홍보 사이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융합 스테이션이라는 것도 있던데 융합 스테이션. 예, 융복합 스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융복합 스테이션. 예, 복합 스테이션은 전혀 저는 관계가 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LPG 충전소가 있는데 네. LPG 충전소에다가 수소 스테이션을 갖다가 같이 놓는 거고 네. 융합 스테이션이라는 거는 저는 거기에서 수소를 갖다가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게 융복합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K 히터가 결국에는 이걸로 이제 돈을 버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 그렇죠. 아직은 뭐 이렇게 크게 뭐 수익성이 이게 되는 거는 아니고 예. 그런 좀 전략 비전은 어떻게 비전은 지난해 우리 그 제&K 히타가 수소 관련해서 수주한 게 250 정확하게 254억 수주를 냈습니다. 지난해. 예, 지난해. 네. 근데 매출이 상대적으로는 작아가지고 매출은 한 100억 정도를 했는데 네. 전체적으로 따져 보니까 거의 마이너스 한 10억 정도의 적자가 났어요. 그 부문에서만. 예, 네. 그 부분에서만. 그래서 저희가 따져봤을 때 최소 원자는 매출이 한 300억 정도가 돼야 블랙이븐 포인트 흑자가 나기 시작하겠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올해 저희가 이제 수주 목표를 잡은 게 500억을 잡았습니다. 500억을 뭐 우리 지금 수수사부 실무자들 얘기는 500억은 달성 가능하다. 네. 그리고 한 380억 정도의 저는 매출을 일으키는 거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저는 올해 실제로 수소 사업 그 자체만으로 흑자가 나는 원전이 됩니다. 사업 규모도 커지고. 네. 그 다음에 이제는 전체적인 이제는 그 관련되는 이제는 기자재 비용들이 이제는 조금씩 다운이 되고 있고. 네. 그러면은 수익성은 조금씩 개선될 수 있을 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태동기에서 올해는 이제 그 수소 사업 부문에서도 이제 흑자를 보시는. 그리고 이제 우리 회사에서 지금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게 네.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수소 사업에 대한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데몬스트레이션 단지를 갖다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데모 단지 어디에다가요? 지금 서울에 가까운 시흥시에다가. 시흥시에. 예, 그래서 거기에는 저는 수소 생산 시설 약 한 2톤 정도 규모의 수소 생산 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버스와 상용차를 충전할 수 있는 저는 충전소. 물론 뭐 넥소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 시설을 들어서고 그 다음에 전기차 저는 충전소도 같이 들고 네.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생각하는데 거기에서는 저는 전력을 전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까지 같이 해서 하나의 저는 타운으로 만들어서
일반인들한테도 보여주고 그다음에 우리 뭐 사업주들한테도 보여주고 이런 단지를 갖다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융복합 스테이션 그거네요. 예. 어, 지금 뭐 땅을 매입을 했으니까 인허가를 받고 준비를 착착 해 나가면 단계적으로 해 나갈 겁니다. 그럼 뭐 토목공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내년 정도. 완전한 자체 사업을 다. 예. 거의 이렇게 당연히 온사이트 수소 예. 충전소일 거고 예. 뭐 전기차 충전 시설 네. 뭐 거기다 다 예.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갖다 기반으로 해서 네. 이 수소 관련해서 이제 해외 수출을 할 수 있는 저는 하나의 그 우리 JNK의 홍보 사이트 수소 관련 홍보 사이트를 해서 해외 이제는 사업주들 해외 뭐 지자체들이나 해외 정부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해외 수출을 갖다가 저는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막 태동되는 한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단순한 테마주로 시장에서 치부했던 거였는데 올해부터는 그 해당 산업에서도 해당 사업 부문에서도 흑자를 내실 수 있을 것 같다 하고 또 앞으로 계속 이제 미래 청사진을 잘 그리고 계시는데요. 우리 김방희 대표님 그리고 JNK 히터 앞날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 예.